성장판이 다치는 나이를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성장판이 다치는 나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애가 성장판이 지금 다쳤냐, 아니면 아직 열려 있냐, 더 클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봅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무릎이나 뭐 손목, 골반 쪽에 이제 성장판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아직 더 클 수 있다 없다 이 정도는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성장판이 언제 다치는지를 예측하기는 힘들고, 그다음에 좀 성장이 좀 더딘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키가 많이 적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피 검사나 이런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더 뭐 성조숙증이 와서 키가 더 덜 클 수도 있는지 그런 걸 미리 확인할 수는 있어요. 성장판 손상은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성장판이 아직 다치지 않은 소아들이 이제 성장판 쪽에 손상이 있을 경우 주로 외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마치 성장판 손상이 오는데, 성장판 손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장 장애가 오는 건 아닙니다. 성장판 손상이 있어도 그 중에서 성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되진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고 이게 수술을 통해서 성장판을 다시 치료를 필요할 정도다 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치료를 하더라도 성장판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10%고 그 후에도 성장 장애가 오는 경우도 10% 이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측만증이 뭔가요? 척추측만증은 우리가 앞에서 척추를 바라봤을 때 우리 흔히 S자 모양으로 이렇게 옆으로 휘는 거죠. 그래서 측만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S자로 휘는 경우를 측만증이라고 하고, 또 옆에서 봤을 때 또 휘는 경우는 또 측만증이라고는 하진 않고, 거기는 망곡증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척추측만증 검사는 언제 해야 하나요? 척추측만증은 보통 이제 만 14세 전에 검사를 해서, 교정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척추측만증은 14세 전에 발견을 해서 교정을 하거나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견되면 이미 뼈의 성장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된 후기 때문에 그때는 발견을 하더라도 교정이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만 14세 전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운동 중 자주 발생하는 부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운동 종류에 따라 다르죠.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치는 부위도 다르고 정도도 다른데,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축구나 야구나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이런 거 많이들 생활체육으로 하시는데, 축구 하시는 분들은 보통 발목이나 무릎 인대 부상이 제일 많고, 농구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발목 부상이 제일 많죠. 많이 뛰어다니고 상대와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야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던지는 공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 부상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테니스나 골프, 배드민턴 같은 라켓, 채를 잡고 휘두르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팔꿈치, 많이들 아시죠?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이렇게 이 명칭도 있듯이 팔꿈치 부상도 되게 많고, 손목 부상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골프 엘보는 어딘가요? 이제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라고들 알고 계시지만 실제 정식 명칭은 그건 아니죠. 그냥 별명이 그렇게 붙은 거고, 골프 엘보는 이제 팔꿈치 안쪽 여기 내측 상과에 염증이 생긴 내측 상과염을 골퍼스 엘보우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바깥쪽 이제 외측 상과에 생긴 염증, 외측 상과염을 흔히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 테니스를 해야 꼭 생기는 건 아니고 일상생활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테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부상이 많았다, 아니면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부상이 많았다고 해서 그냥 별명처럼 붙은 겁니다. 운동 중 무릎이 아프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일단은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그만둬야겠죠. 달리기를 하든 축구를 하든 무릎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면 쉬어야 되고, 가장 먼저 냉찜질 해주시고 부목 고정 같은 걸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운동을 바로 그만두고 냉찜질을 해준 후에 병원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무릎이 아프면 바로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뛰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어느 정도 통증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달리기는 바로 그만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시 뛰어도 또 아플 거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손상이 된 부위에 계속 운동을 해서 손상을 더 추가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운동을 멈추고 냉찜질 하면서 천천히 걸어서 복귀하신 다음에 집에서도 계속 냉찜질을 해주시고, 그 후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헬스장에서
무릎을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운동해야 될까요? 일단 헬스장에서 무릎 많이 다치시는 경우는 이제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 하실 때 많이 다치시는데, 무릎 보호대 착용을 하면서 하되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본인이 들 수 없는 무게를 이제 무리해서 들려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힘을 주다 보면 자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이 다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하기 전에 철저하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충분히 그쪽 관절 부위를 웜업을 시켜준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무릎이나 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로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이 많이 붓고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하다가 뭐 특별히 운동을 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걸어서 이 혈액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제자리에 서서 일하다 보면 발이나 뭐 무릎 통증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중간 스트레칭 하는 걸 많이 권해드려요. 주로 이 아킬레스건 쪽으로 해서 종아리를 뒤쪽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발 밑에 조그만한 그 스트레칭용 발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 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많이 해주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사람들은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대한 무거운 걸 안 드는 게 제일 좋죠.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면 아무리 조심해도 허리를 다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물건을 드는 방법에서 허리를 다치는 걸 최소화하려면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최대한 그 물건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들려고 하지 말고 무릎을 먼저 구부려서 앉은 다음에 잡고 하체 힘을 이용해서 물건을 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기는 한 2, 3개월 정도는 이제 수술 후에 좀 고생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못 걷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수술하고 요새는 이제 이틀에서 3일 정도 후에 이제 무통주사가 빠지고 나면 바로 걸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이틀 후부터 바로 걸으실 수 있고, 퇴원하실 때도 대부분 다 걸어서 퇴원하십니다. 이제 집에서 계속 근력 운동, 걷기 운동, 그다음에 관절 굴곡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더 편하게 일상생활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 인공관절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로 진행했을 때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보통 그 전에 대부분 다 병원에서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를 다 하시게 되는데,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로 더 이상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주사나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통증이 진행될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퇴행성 관절염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퇴행성 관절염 말 그대로 퇴행성, 그래서 관절을 많이 쓰거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관절의 연골 부분에 이제 마모나 손상이 일어나면서 관절염이 진행하는 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생기는 부위 자체가 다르죠. 일단 연골에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관절 안에 있는 활액막이라는 곳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염이 나타나게 되고,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좀 드신 노년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젊은 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인공관절을 못하네요. 하긴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인공관절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이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도 인공관절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류마티스가 침범하는 부위 자체가 대부분 다 소관절이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이런 곳에 많이 오게 돼서 대부분은 젊은 나이 때 와서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류마티스만 가지고 인공관절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